좋은 거 쓰고 싶어.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고3이 왔잖아. 행복합니다. 4번 보고 다시 독해 연습 넘어갈게요. 4번. 3번이 3번. 그리고 3번. 3번. 우리 저기 태양이가 좋아하는 수학 얘기. 저 수학 진짜 좋아해요. 진짜 수학 너무 사랑해요. 수학 혈장. 매트, MATH. 스탠다드가 뭐야? 기준. 기본. 딱 이제 표준인 거야. 표준이란 말이 딱 맞아. 표준 학교 수학의 커리큘럼 이게 좋아. 표준이 있겠지.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doesn't stress. 또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스트레스는 동사로 뭐하다? 강조하다. 또 이 정도 단어가 강조라는 단어 우리말을 보자마자 떠올라야 이제 수험 세계 준비가 된 거야. 어? 강조하지 않는데,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데, 그럼 내용의 맥락상 이 점이 중요한데 이 점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수학은 사실 all about은 완전 응?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수학은 이런 건데, 이런 종류의 학문이다. 무슨 종류? 온통 추상화에 관한 것이다. 수학은 추상, 야 그럼 정확한 답이 없을 수도 있지. 수학 학문 자체는 그런 건데 그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하면 표준 수학의 커리큘럼은 무조건 정해진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을 얘기해야 되는 게 니네가 배우는 수학이야. 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수학자들은 연구를 한다.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연구를 한다. 하지만 보통은 그들이 목표로 삼는 거, aim to 부정사가 무엇을 목표로 하나요? 클러스터.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해? 클러스터? 아니야, 반대야. 클러스터는 우리 묵다야, 묵다. 물이란 뜻이라서 맞아. 클러스터가 명사로 물인데, 성운 옛날에 별무리를 클러스터라고. 근데 묶는 거야, 동사니까. 함께 묶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동시에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중요한 점은 save, 아껴줄 수 있는데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they must prove properties. 그들이 속성이야, property. 이게 원래는 개인의 사유재산이야. 그러니까 사유지 같은 게 영어로 property야. 그럼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소유할 수 있잖아. 근데 물체는 뭔가 가지고 이 교탁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야? 이 교탁의 속성이야. 이게 사물이 주어가 되면 속성이라는 뜻이 있어. 여기 수학이라는 게 사물이니까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속성을 오로지 한 번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다. For the whole class of object. 물체의 전체 집합을 위해서. 여기 뒤에 보면 이해가 돼. 뭐 하는 대신에?
개별적으로 각각의 물체를 대상을 연구하는 대신.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알아 진짜. 1 더하기 1은 2지. 2 더하기 2는 4. 그럼 우리가 그거를 100 더하기 100까지 해봐야 알아? 그게 추상화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더하기의 개념은 잡혀야 되는 게 수학이야. 근데 구모 눈높이는 어떻게 하니? 배워요. 그게 표준 커리큘럼인데 더하기 문제를 계속 풀어서 숙달하게 만들지. 이건 진정한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어때야 돼? 하나의 개념만, 개념 원리 있지. 그걸 딱 배워서 모든 다른 변수들에 대한 해결 능력이 생겨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제대로 만약에 수학자 입장에서 수학을 한다면 어떤 공식이나 규칙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대입되게 만들어내서 하나하나 해보지 않아도 알아야 돼. 그지? 그래서 우리 표준 교육 과정은 다 하나하나 해보게 시킨다고. 오케이? 그래서 논술이 뭐야? 논술은 답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야. 진정한 수학자로서 저런 개념화를 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런 질문 있지. 이게 답이 마이너스 4야. 답 나왔잖아. 근데 뭐라 그래? 이게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되지? 그럼 그 원리가 어디에도 적용이 되지? 이렇게 묻는 거야. 그게 바로 다시 읽어봐. 이렇게 동시에 여러 것들을 묶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 그러니까 수학적인 답안들이 많아도 수학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하나로 정리를 해야 돼. 그게 이제 수학에서 정리야. 페르마의 정리. 오케이? 그러니까 페르마의 정리가 아직도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도 수학적으로 너 수학 좋아한다며? 네. 증명하고 완벽히 증명하고 정리 안 된 게 있잖아. 그 추상화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어? 근데 피타고라스의 뭐 개념화가 끝난 거야. 추상화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도 거기에 다 들어맞아 안 맞아. 우리가 안 그려본 삼각형도 거기에 맞아야 돼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다 그려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서 오브젝트, 개별적인 오브젝트라는 건 각기 모양이 다른 삼각형들이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삼각형 뭐 한 변의 제곱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삼각형을 다 일일이 그려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진정한 수학이라고. 온통 무엇이야? 그런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하나로 클러스터 뭐 해보겠다는 거 목표야. 다 묶어서 하나로 다 추상적인 개념, 추상화가 개념화 시키는 거야. 추상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개념화 시켜. 알쏭달쏭 쉬워 보이지만 또 어려워 보이는 질문이야. 다시 읽어볼게요. 수학자야. 얘네들은 학교의 표준 과정을 이거 무시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할게. 니네 증명 문제 안 풀잖아 학교에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 증명이 시험 문제였어. 문제가 뭔지 알아? 다음 이 공식과 답을 보고 이 공식에 대한 증명을 쓰시오였어. 그래서 한 바닥이 답안지야. 뭐 이렇게 있잖아. 계속 다 써야 되는 거야. 요즘 교육 과정이 있어 없어? 없다고. 답만 보면 되잖아. 그런 거 아니야? 풀이 과정 쓴다고 해도 그 공식에 맞춰서 쓰는 거잖아. 논술은 그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건 학교 표준 교육 과정이고 이건 수학자란 말이야. 수학자들은 이거와 상관없이 구체적인 대상을 연구는 해. 물체들을. 하지만 보통은 그들은 그냥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고 가급적 적은 오브젝트를 보고 그 안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나머지 안 본 오브젝트들로 적용시킬 수 있는 추상화를 시키려고 애쓰는 걸 말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공식 찾는 거야. 응? 그래서 연구한다. 그것들을 동시에 연구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의 양을 왜 줄여주겠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하면 나머지 삼각형, 각도가 다른 삼각형을 다 그려보지 않아도 알잖아. 어? 왜냐하면 그들이 must prove 단지 몇 번만 증명하면 돼. 이 속성을 한 번만 딱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거기에 적용이 되니까 그걸 찾는 게 수학자의 의무야. 오케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이것은 그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이것이 그란티가 뭐니? 보장해주게 되는데 이 연구 방식이 모든 물체 한 집단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이라고 하죠. 삼각형의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has particular 그 클래스에 맞는 특정한 뭘 갖게 돼? 속성을 갖게 된다. 심지어 어떤 물체라도 아직까지도 뭐 되지 않은 define 정의가 되지 않은 것도 이게 뭐야? 쉽게 말하면 아직도 정의 안 됐다는 건 생전 뭐 하는 거? 한 번도 보지 않은 것도 얘네가 어떤 특이한 삼각형을 아직 보지 못했어. 하지만 보지 못했어도 증명이 정의가 되지 않았어도 이거 어차피 그럼 삼각형이니까 거기에 맞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3번 종종 수학자가 원할 때 증명하기를 원할 때 뭐를? 중요한 물체가 어떤 중요한 대상이 행동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이게 공식이지. 중요한 내용은 항상 이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네 행동하네. 이것을 수학자가 증명하기를 원할 때면 그들은 증명한다. 대신에 뭘 증명해? 그것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한다. 이미 알려진 이 속성을 뭐하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다른 집단에 속하는 것을 증명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상한 삼각형을 뭐 그렸어. 이 내각의 합이 몇 도야? 그래, 니네가 처음 봐도 이건 내가 아는 이런 삼각형의 클래스에 속하니 얘도 당연히 일일이 측정해보지 않아도 합이 180도일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야. 그래서 니네 솔직히 수능 시험에 그 수학 문제 삼각형이 다 같은 모양이 아니지. 어떤 놈은 수능 시험 보는 날 시험지에 그려져 있는 삼각형이 생전 처음 본 이상한 모양의 삼각형일 수도 있어. 그지?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라는 전제하에 이거 어디 들어가지? 이거 삼각형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게 똑같은 수학적인 개념이 적용되겠군. 이렇게 아는 거 아니겠어? 4번 필요 없으니까 일단 해석이 뭉거지니까 5번으로 바로 왔어요. 우리는 reason이 뭐라 그랬어? 동사로. 추론한다. 비슷하게 위에 수학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도 추론을 한다. 모든 열매는 뭐가 있다? 이게 수학적인 방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열매를 봐도 이게 열매라 그러면 뭐부터 찾아? C 어딨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삼각형이야. 이거 그러면 내각의 합이 180도지? 이렇게 아는 거랑 똑같아. 이런 걸 우리가 물체의 개념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사과는 뭐고? 열매다. 그러면 사과도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이거 뭐 연역이라고 귀납이라고 그래? 귀납이지. 모든 열매는 C가 있다. 사과는 열매다. 고로 사과도 C를 가질 것이다. 이런 거. 이게 이제 요새도 배우냐? 이 명제 시간에 귀납법 이런 거 배우냐? 일상에도 우리가 수학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화라는 것은 대상이 되는 물체를 하나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클래스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게 수학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니네한테도 적용돼. 수능 시험 볼 때, 수학 볼 때 이게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리는데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어? 이거 너 2차 방정식인 줄 알고 풀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함수이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있지 않나? 난 수학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삼각형의 어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문제 같았는데 나중에 풀이를 보니까 삼각비 문제였고 이런 경우 있지. 그건 뭐가 안 돼서 그래.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분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제 수학자들 그러겠지. 세상에 어떤 수학 공식이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수학자들 그러겠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수학 개념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지? 그건 이미 정리가 돼 있지. 그 정리한 것에 적용을 시키는 거지. 이게 시간과 노력을 아끼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대로 이걸 재보고 연구하는 것보다 시간이 어떻게 한다고?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야? 이거보다 이거 뭐지? 아 이거 그거잖아. 그거랑 똑같겠네. 이게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거란 말이야. 수학자들 일은 그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뭘 잘해야 돼? 활용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에 활용 문제가 있는 게 그거야. 활용 문제 보면 제일 먼저 내가 하는 일이 뭐야? 활용 글자로 써 있는 거 있잖아, 막. 저 스토리텔링 수학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그걸 읽으면서 풀이법은 알지만 뭐부터 해? 내가 수학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이게 어떤 수학적 개념에 속하는 거지? 그것부터 판단해야 되잖아, 그지? 그 판단이 딱 끝나면 계산은 그냥 계산기가 해도 되는 거야, 대신. 그냥. 그래서 보통 이제 저기 뭐야 미국의 수학이 쉽다고 하는데 미국 애들이 배우는 수학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계산법에 집착하지 않고 연산은 못해도 이런 개념화에 대해서도 수업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산에 몰입돼 있잖아. 그래서 미국 애들이 구구단 외우는 거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구구단은 여기에 말하는 개념화가 아니지. 그냥 구구단을 외우는 거잖아. 미국 애들은 그거 외우고 있으면 그거 왜 외우고 앉았냐고 물어본다고. 곱하기에 뭘 이해하는 게 중요해. 개념. 그렇지, 그게 더 중요하다. 오케이? 이제 좀 이해가 돼? 문제가 생기면 오브젝트가 딱 등장. 수학자들은 오브젝트가 등장하면 얘 하나를 격파하는 게 아니라 얘가 기존의 어떤 수학적인 개념에 속하는지부터 판단하고 이미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수학자의 마인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중간에 4번 갑자기 patient 누구야? 관? 이거 아니지? 4번 갑자기 이게 답이었는데 수학적인 계산 능력은 역할을 한다. serve에서 알아? 뭐뭐로서 역할을 한다. 핵심적인 지표의 역할을 한다. 학문적인 발달에. 왜냐하면 그것이 학생의 숫자 효율성, 수 계산 효율성을 나타내고 문제 해결 기술과 인지 성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야? 연산을 잘하면 애가 똑똑하다는 소리 아니야. 이건 수학자적인 마인드와 벗어난 거지. 반대 아니야? 이거 연산만 하는 거잖아. 이거. 개념 없이. 그래서 무관한 문제는 4번이었다는 거지. 응? 제태야,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모두 사 먹고 좀 잠을 깨고 와야 되는데 그 도쿄 연습 프린트 준 거 12번 봐봐. 중간에 도표하고 다 건너뛰고. 지금 니네 수능 대비하는 거야. 6월 모의고사 대비하는 거야. 원래는 이거 정시중이면 수특 언제 독해 연습하고 수특 영어 언제 다 끝나야 되는 줄 알아? 응? 육모 전에 다 끝나야 돼. 육모 보고 나면 뭐 해야 돼? 수능 완성해야 돼. 근데 이게 니네는 수능도 준비하고 내신도 준비하려니까 좀 템포는 느리지만 어쨌든 우린 10월 정도까지는 다 마스터해야 수능 볼 기본적인 자격이 생깁니다. 연계 교재도 다 보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어. 자, 요거 또 역시 꼼꼼히 봐. 메일이 뭐야? 가끔 이제 입국 서류 이런 데 보면은 네임이라고 있고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 뭐 쓰라는 거야? 상단. 근데 여기다가 뭐 영어로 영어 배웠다 이거지. No experience. 이 지랄 하면 안 돼. 그런 놈이 있었어. 쓰라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젠더라고도 나오는데 미국 애들은 이 단어를 좋아해. 성별 표기란에. 요거 쓰면 또 맨, 워먼 이런 거 쓰지 말고 공식적인 표기는 남성, 메일, 여성은 female 이렇게 쓰는 거지. 아니 이거 임마 노래로 배웠어. Doe, a deer, a female deer 이거 있잖아. doe를 이렇게 쓰거든. 이게 뜻이 있어. doe. 이게 암사슴을 doe라고 해요. 그러니까 doe, a deer, a female deer 이거야. 내는 뭐였는지 모르겠어. Me, a name, a call myself. 해석돼? Far, a long, long way to run.
파가 머리잖아. 나머지 모르겠어. 자, 남성 부모 투자 뭐야 이거? 부계. 부계란 말 몰라? 아버지 아비 부자의 계통의 계. 모계 유전, 부계 유전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어란 말 쓰면 이게 부모고 남성이니까 아빠야 아빠. 부계 인베스트먼트는 투자인데 투자가 뭐에 대한 투자인지 우리가 몰라 아직까지. 그러니까 남자 수컷 부모가 뭔가 쏟아붓는데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꽤 어떻다. 낮아. 양육 이러면 이해돼? 아빠로서의 양육에 대한 투자 정도가 일반적으로 꽤 낮아. 그러니까 누가 더 새끼를 잘 돌본다는 거야? 어미. 엄마가. 이거 지금 사람 얘기 아니야. 일반적인 동물에서 여기 나오잖아. mammal. 누구에 대해서? 포유류들에 대해서. 포유류, mammal. As a class of animals. 동물의 클래스 아까 나왔지? 동물의 분류로서 포유류를 나눴을 때 포유류 그 뭐 있어? 파충류, 양서류 이렇게 있잖아. 동물 분류해서 포유류라고 나눴을 때 그 포유류에 있어서 수컷 부모가 자식에 대한 투자하는 것, 양육이니까 페어런트. 이거 좀 쉽게 말하면 뭐야? 수컷이 새끼 키우는데 좀 신경을 더 쓴다, 덜 쓴다? 덜 쓴다는 거야. 이게 됐지? 인간, 근데 하지만 인간 남성들.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뭐야? 인간 남성들은 낮으면 안 되지. 네. 자식 신경 많이 쓰잖아. 아니요? 맞아요. 아빠가 너 신경 안 써? 써요. Tend to buck. buck 밑에 뭐야? 이러한 흐름을 밑에 나오잖아. 뭐 한다? 거스르다. 거스른다가 나와야 되겠지. 당연히. 쉽게 말하면 수능 풀 때 이 bug을 몰라도 앞에 however가 있잖아. 그럼 이 bug이라는 게 당연히 똑같다가 아니고 뭐겠어?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럼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흐름으로 찾아야 된다고. however는 다 아니까. 인간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럼 다음 내용은 뭐야? 모든 문화권에서 나오는 남자들이야. 이게 첫 번째가 왜 맞아야 되느냐? 동사 어디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 문장 봤을 때 동사 어디 있어? 요게 동사야. invest. 그럼 당연히 얘는 동사가 안 되지. 그럼 네. PP밖에 안 되니까 연구된 모든 문화,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문화에서 출신의 남성들은 끊기 잘해. 지금 이것도 끊기 연습하는 거야. 이 남성들은 투자한다. 위에 투자가 양육 개념으로 나왔으니까 투자한다. 누구한테? 그들의 자녀에게 투자를 한다.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겠지. 어떻게? 남자들은 음식을 주고. 방치하지 않고 밥도 주고 보호도 제공해. 지켜준단 말이야. 그리고 뭐까지 하니? 가르쳐요. 이 두 가지 것에 의해서도 투자를 하고 가르침을 통해서도 자식에게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까지는 뭐야? 일반 동물의 수컷들은 대부분 엄마가 키우게 하고 남자 새끼들은 다 도망간단 말이야. 딴 배우자 찾기 바빠 걔네들은.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인간은 아기를 낳으면 엄마랑 똑같이 양육의 책무를 가진다고. 남자들이. 흥미롭게도 얼마나 많은 직접적인 시간을, 이게 의문사야. 얼마나 많은 직접적인 시간을 아버지들이 보내느냐. 누구랑? 그들의 원래 offspring은 새끼야. 자손. 얼마나 많이 보낼 것이냐. 자식들과. 이것은 다양하다. 꽤 상당히 문화 사이에서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지. 오케이? 우리나라는 좀 어떤 사회야? 가부장적. 아버지가 자식 돌보는 게 좀 덜한 사회인가? 방치? 그건 아니잖아. 다 전 세계적으로 남자들이 자기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긴 해. 근데 방식은 좀 달라.
어떤 연구에서 그 연구는 looked at 186 different cultures 186개의 다른 문화들을 들여다봤는 연구인데 쌍콤마 요번에 지금 29번 5월에 본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문법 문제 나오면 쌍콤마는 지워야 되는 거야. 그럼 주어밖에 안 나왔다고. 한 연구가 uncover 뭐 해버렸어? 커버를 열었으니까 뭐 했어? 밝혀냈다. 뭐 켜졌냐? 네. 밝혀냈다. 놀라운 성향 하나를, 추세 하나를 밝혀냈어. 집중해야지. 비록 크로스 컬처럴리 문화적으로 여러 곳에 걸쳐서야. 크로스가 걸치는 거. 문화 전반에 걸쳐서 모든 남자들이 다 제공은 하고 있어. For their offspring. 그들의 자손을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특히 두 개로 나눌 거야. 어디 있는 아빠들이야? 헌터 게더러 소사이어티. 한양. 수렵 채집. 채집 하는 사회에 있는 부모들은 아빠들은 디보트 까먹었으면 죽는 거야. 갖다 바치다. 한 시간. 뭘 갖다 바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갖다 바치더라고. 2번 문법. 모월이 원급이 뭐지? 무슨 타임이야? 비교 반수. 머치 타임 아니야? 그 머치 타임 할 때 머치는 형용사 아니야? 타임 명사 꾸미는 형용사 꾸미는 게 뭐야? 형용사 꾸미는 게 뭐야? 아이 사방년들이 이렇게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해? 부사. 어이? 그래서 여기 타임을 꾸미는 more 원급이 much 형용사니까 그걸 꾸미는 부사로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갖다 바치더라. 그리고 노력을 누구한테? 아이들을 rearing 기르는데 이게 rearing 해도 되고 rearing 해도 되는데 이게 rear가 뒤쪽이야. 그래서 뒤에서 끌려오는 차가 뭐야? 리어카. 리어할 때 이거야. 그럼 뒤에서 뒤에 있다는 건 뒤에서 받쳐준다는 거거든. 이게 뒤를 봐주는 거야. 그래서 child rearing이 뒤를 봐주는 거야, 애들. 이게 돌본다는 거야. child. 그래서 rearing 양육이 돼. 자동차 이렇게 뒤에 보는 리어 이것도 백미러가 아니야. 리어 미러라고. 뒤를 보는 거니까. 뒤 봐주다. 우리 그런 표현 있죠. 뒤 봐준다. 길러주는 거. 아이들 기르는 데 있다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then 수렵 채집에 사회에 있는 아버지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비교급이 나왔으면 비교 대상이 나와야지. 그럼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 다른 사회가 있어. 수렵 채집 말고. 어떤 사회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산업화된 사회들을 포함한 다른 사회. 그러니까 수렵 채집은 자연에서 먹을 걸 따는데 얘네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산업화된 사회는 아빠들이 뭐해? 뭐 해야 되냐? 일하러. 출근해야 된다고. 그거 양육 안 하는 거야? 출근 왜 해? 돈 벌러. 돈 벌어서 먹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수렵 채집은 어때? 뭐 아빠 혼자 사냥해 올 수도 있지만 보면 같이 가서 이렇게 먹여주고 한단 말이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적을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놀랍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여기 잘 봐야 돼. 여기까지 됐어? 이 사실은 상당히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be related to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fact that 거의 무조건 동격이야. 이런 사실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즉, 이 사실 때문에 수렵 채집의 사회의 아버지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야. 반대로 산업화된 사회의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이야. Man in society. 이런 사회에 있는 남자들. 어떤 사회야? 여기 관계사 또 열렸어. 이 사회 꾸미는 거야. have 가지고 있어. 이거 끊어야 돼. 발달된 농업. 이제부터 농업과 산업을 같이 볼 거야. 수렵 채집하고 농업, 수렵 채집, 농업, 산업 이렇게 나누는 거야. 여기 나중에는 발달된 농업이 산업이 되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이런 데 있는 남자들은 스펜드 보내게 된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는 아니지. 어디서 보내야 돼? 자녀 먹이 살리려고. 농장이나, 농업이면 농장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아니면 스포츠 그라운드. 아버지가 운동선수면 운동장에 나가야 되겠지? 그 누구보다 아까 나왔잖아. forage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수렵다. forage가 먹이를 찾아다니다. 이거 foraging이라고 해서 자주 나와. 즉 forager society가 무슨 사회겠어? 수렵? 수렵. 채집이겠지. 먹이를 찾아다니니까. 여기 있는 누구들보다. 아니 비유니까 누구보다? 맨보다. 맨 단수야 복수야? 맨이? 복수. 죽을래 진짜? 복수니까 여기도 뭘로 받아야 돼? 도우즈 복수. 오모에 이거 나왔어. 29번에 도우즈 3번이가 있지 않았어? 다 까먹었니? 29번 문제에 3번 복인가에 어디에 그 도우즈 대명사 수일치 나오지 않았냐고. 네. 아 잊었어? 자, 베어가 뭐야? 아는 뜻 다 얘기해. 베어. 베어링. 찝다. 어? 찝다. 찢다? 아, 티. 봄. 곰이지. 곰 배때기 어떻게 생겼어? 유럽. 그래서 이게 아이를 배다야. 아이를 배면 낳아야 되지. 그래서 나타가 된 거야, 베어가. 선생님 어떻게 배우라고 했어? 베어. 곰이 마늘하고 쑥만 먹고 석 달려를 참아서 단공왕 왕검은 뭐였어? 나타나 이렇게. 왜 참다 견디다가 되겠어? 베어가 내가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 품다. 실제로는 곰이 맨 마지막에 나온 거야. 왜냐면 원래 새끼를 베고 낳는 게 베어였거든. 근데 숲에 가서 어떤 동물을 만났는데 이 새끼가 배가 임신한 여자 배처럼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뭐라고 부를까? 베어라고 부르자. 꼭 애벤 여자 같네 이래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베어가 된 거야. 베어는 그러니까 품는 거야. 품는 거. 이거 적어놔. conceive가 품다야. 품다. 바꿔 써도 돼. 품다. 야, 우리말 잘 들어봐. 새끼를 품다 있지. 생각을 품다 있지. 똑같아 영어도. 새끼를 품고 인식을 품는 게 베어라고 하면 생각을 품는 건 요거만 써. conceive. 이거 자주 나와 수능에. 이거 conceiving 써도 돼 사실은. 그럼 이 지금까지 말한 사실을 어디다가? 마음 속에다가 염두에 두면서. 뭐를 염두에 두면서? 이 대절의 사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분사구문이야. 뭘 품어야 돼? 대다수의 플라스토신이라고 해서 홍적세라고 나올 텐데, 홍적세라는 식이 배웠어 지구가? 홍적세기 안 배우니? 지구가 안 배우나? 그 고대 지구의 그 주라기 뭐 홍적세기 뭐 이렇게 배울 텐데 있다고 치고 모르면 됐어. 어떤 시기 동안이야. 그 대부분의 시기 동안 우리는 모두 뭐였어? 수렵 채집인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위의 내용 뭐였지? 수렵 채집일 때 그때가 더 많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냈다는 거지 자녀에게. 근데 농업사회나 산업사회로 오면서 그 시간을 오히려 직장이나 필드에 나가서 더 많이 보내겠다는 거지 아빠들이. 그럼 우리는 대부분 홍적세가 아주 먼 옛날인데 그때는 다 수렵 채집인이었을 거 아니야.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뭐를? 현대의 남자들이 패턴, 스펜드 동사지.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것 때문에 여기 스펜딩 써요. 이건 뭐야? 무슨 주어? 맞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전치사 뒤에는 뭐 쓰라고 했어?
명사 써야 되니까 동사가 뭐 ing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ing를 하는 게 앞에 나온 주어나 내용과 다를 경우에 여기다가 의미상 주어라고 해서 소유격이 원칙이지만 목적격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 그래서 man's라고 소유격으로 써도 쓰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보내는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이들과 라는 현대적 뭐가 패턴이 됐어? 현대적 패턴의 내용이 오브에 설명되는 거야. 오브가 동격이거든. 이 패턴이 뭐냐? 소비한다는 패턴. 누가? 남성들이. 누구랑? 상대적으로 더 적은 시간이잖아. 누구와? 그들의 시간을 자녀와. 라는 그 패턴이 상당히 언제의 현상이에요? 지구 전체 역사를 보면 아빠가 집에 안 있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그렇게 오래된 현상이 아니라고. 지구 전체 역사를 봤을 때. 그럼 인간은 그 고대기에 인간이 10만 년 전이 100만 년 전이고 언제 나왔어 인간이? 세상에 등장한 게. 5만년. 그때 수렵 채집이었을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농업을 하고 한 건 전체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농업하고 산업화된 게. 이전까지는 인간이 다 원시인으로 다 수렵 채집을 했다는 거지. 그럼 이때는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는데 지금도 양육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먹여 살리려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에 다르게 보면 다르게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주장이 될 수도 있어. alternative가 대안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다르게 말했을 때는 이런 사실이 argue 주장하다니까 be argued. 이 대절이 주장될 수도 있어. 거꾸로 말하면 대절이라고 주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뭐라고? By spending more time away at work. 그 당시에 직장으로부터 직장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지? 이거 이렇게 직장에 나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누구야? 현대인들이지. 보냄으로써 이제는 자식을 팽개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남자들이 또한 기여하고 있다. 무엇에? 자녀의 생존에. 옛날에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살폈지만 지금은 농업사회, 경제사회, 산업사회잖아. 잘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아빠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됐다? 줄어. 그렇다고 양육 후에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야.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때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진 거야? 남자는 돈 벌러 나가고 엄마는 집에서 애 키우고 이 개념이 생긴 거야. 오케이? 엄마도 나가버리면 애는 누가 돌봐? 그래서 할머니. 부지불식 간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정해져 버린 거야. 그럼 봐봐. 남성 우월주의도 언제부터 나온 거야? 옛날. 농경사회부터. 점점 수렵 채집일 때는 그런 이유가 없었어. 엄마나 아빠나 같이 나가서 음식 찾아 먹고 하면 되거든. 근데 농사를 지으니까 밖에 나가서 농사 지을 사람이 필요해. 그럼 농사 짓는 동안에 자녀를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 역할을 나눈 거야. 근데 나중에 남성들이 그렇게 하는 게 더 우월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지. 그래서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오케이? 자, 문법 문제는 내용보다 요거 잘 기억해놔. 혹시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있다고 치우지 말고 문장이 안 끝났으면 그 다음까지 살펴봐야 돼. 전치사, 소유격, 목적격 특히 그 다음에 ing가 나오는 패턴이 있어. 이거 잘 기억해.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주면 이게 왜 결정적인 의미의 차이를 줄 수 있냐면 이러면 누가 통과해? 여기 지금 5분 쌤이 passing 이렇게 썼어. 그럼 내가 확신하는 게 누가 통과해? 내가 통과하는 걸 확신하는 거야. 왜? 전치사 뒤에 동명사의 의미상주를 써야 되겠으나 주어랑 어떠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확실은 내가 하거든. 통과는 누가 하는 거야? 전혀 다른 뜻이 돼. 나는 그 사람이 통과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전치사 뒤에 혹시 목적격이나 아니면 소유격이 있다면 한 번쯤 이 의미상적으로 의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지. 자, 시간은 금이야. 다시 수특의 4번 봐봐.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플라시보 이펙트 알아? 뭐야, 우리말로 뭐라 그래? 플라시보. 나비 효과. 무조건 나비효. 이약 불러. 국어 비문하게 나올 수 있어. 위약 효과가 뭐냐면 이게 거짓 위자.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진짜냐 가짜냐 진위 여부를 밝힌다 그러지? 네. 그 위가 거짓 위자. 그 위약은 어떤 약이야? 가짜 약을 줬는데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해가 다 돼? 상식적으로 이 플라시보 효과가 있으려면 환자가 이게 가짜 약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 몰라야 될 것 같아? 몰라야 될 것 같아. 그게 통념이야. 믿음이 상당히 크루시 어때? 중요해. 중요한 거야. 플라시보 효과에 있어서는. 가짜지만 진짜라고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디셉션 뭐냐고. 속임수. 기만, 속임수. 디시브는 뭐야? 속이다. 이건 동사로 속이다. 그래야 돼. 기만이 어떻게 했어? 필수다. 뭐 하려면? 트리거. 촉발시키려면 환자의 신뢰를. 무엇에 대한? 실질적 약물. 그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 뭐겠어? 진짜 약이야? 가짜 약이야? 이약. 그 위약에 대해서 환자의 신뢰를 끌어내려면 일단 뭐 해야 돼? 믿다. 속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이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인 것은 단어가 어렵고 내용이 바뀌겠지만 이게 평가원에서 아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니네가 상식이라고. 위약 효과는 이 환자를 속여야 된다. 이게 상식이라고. 그것만 전달할 것 같으면 이 글을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어떤 놈들이 문제야? 위약이 뭐예요? 왜 속여야 돼요? 이러면 이게 문제 접근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니네가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위약이 플라시보 효과 알지? 이거 환자가 가짜라고 믿어야 이게 성공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왜 썼어?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찾아야 돼. 그럼 니네 유추해봐. 그냥 이게 주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나왔거든. 이제 주장이 밝혀지지 안 보고 지문 안 보고 무슨 내용으로 결론이 나요? 믿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게 해도 가짜라는 걸 솔직히 말해도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거야. 봐봐. 진짜로 솔직히 말했을 때 효과가 없다. 그럼 똑같은 얘기 아니야? 속여야 효과가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한다면 효과가 없다. 이걸 누가 몰라? 그렇지 않냐? 그럼 어떻게 바꿔야 그렇다고? 이런 내용이 되겠어. 속이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 이게 글을 많이 읽어본 애들은 안다니까. 그럼 주제 문제라고 쳐봐. 주제 문제라고 쳐봐. 마지막 줄 봐. 내가 아까 5월 모의고사가 쉬웠다는 게 그런 거야. 이렇게 잡았거든? 역적 보지도 않았어. 반대네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해석해보. 그 결과는 상당히 극적이진 않아. 모데스트가 원래 겸손한인데 효과가 겸손하다는 건 그냥 거만거만했다야. 그러나 그들은 make the point, 주장한다. 주장했잖아. giving a placebo. 플라시보를 주는 것은 isn't the same.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지는 않다. 그럼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럼 주제 문제 금융 잡혀.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이게 빈칸이야. 이게 빈칸이야. 그러면 하지만 이 사람이 주장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딨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솔직히 말했다. 네가 플라시보 약을 먹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플라시보 효과가 그래도 네가 속았다 치고 먹으면 그래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플라시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
딱히 약은 없는데 요게 그래도 먹으면 도움은 될 거예요. 선생님 이거 먹으면 진짜 치료된다고요? 아니 치료에 대해서 정확히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데 그래도 드시는 게 효과는 없어요. 솔직히 말한 거지. 하지만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이런 먹어 안 먹어? 먹어요. 먹는 게 낫겠네 하고 먹잖아, 그지? 그럼 이제 환자가 좀 있다가 와가지고, 근데 선생님 이거 먹으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가만히 내 병원 가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이것만 먹으면 낫나요? 아니 뭐 따뜻한 물도 많이 먹고 이렇게 좀 쉬어야 낫는데 그래도 요거 드시면 좀 낫긴 할 거예요. 이 정도. 켜놓고 진짜 이거 먹으면 무조건 나요? 아니 무조건 낫는 건 아닌데 안 드시는 것보단 어떨 거예요? 나요. 그런 게 위약 효과야 사실은. 근데 이 환자는 그 약을 받아가서 그걸 먹어서 낫다고 착각하는 거지 본인이. 오케이? 다음 시간에 꼼꼼히 볼 거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 야 체력들 관리 좀 해. 그리고 오늘부터는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고 그 진도 나간 지문만큼의 시험 문제가 필요하면 나한테 범위와 그 문항수를 얘기해서 카톡으로 보내. 개별적으로 줄 테니까. 그렇지?